때문에 내 인생 다 망쳤어. 이 파렴치한 인간아. 이거 놓으라고. 야, 김미연, 네가 나한테 이럴 수 있어. 자자, 얌전히 하세요. 연행해. 잘가 지옥은 처음이지. 자자 주목. 다들 내 와이프 알지? 강남에서 빌딩 2채 굴리는 김미연 여사님이다. 우레와 같은 박수 소리, 그리고 여기저기서 터져나오는 감탄사. 호텔 연회장의 화려한 샹들리에 조명보다 더 눈부신 건 나를 바라보는 남편 친구들의 부러움 섞인 눈빛이었습니다. 와, 민석이 이 자식 진짜 전생에 나라를 구했냐? 형수님 진짜 미인이십니다. 민석이 놈이 집에서 발 씻겨드려야겠는데요. 듣기 좋은 아부들이 쏟아집니다. 나는 샴페인 잔을 우아하게 들어올리며 여유로운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사실 귀찮았습니다. 나이 50 넘어서 남편 동창회에 따라 나서는 게 뭐 그리 자랑일까요? 하지만 어쩌겠습니까? 4살 연하 남편 박민석. 이 철없는 남자가 며칠 전부터 여보, 제발 한 번만 가서 내 기 좀 살려줘 하며 무릎 꿇고 비는데 말입니다. 그래, 내가 아니면 누가 저 인간 기를 살려주겠어. 나는 옆에서 싱글벙글 웃고 있는 남편을 바라보았습니다. 오늘따라 때 빼고 광내고 내 카드로 긁은 명품 양복까지 빼입으니 제법 그럴싸해 보입니다. 재혼할 때 주변에서 다들 뜯어말렸습니다. 돈 보고 접근한 제비족이라고 겉만 번지르르 하지 속은 시커먼 놈이라고. 하지만 살아보니 나쁘지 않았습니다. 돈이야 내가 많으니 상관없고 저렇게 애교 떨며 내 비위 잘 맞춰주는 남편이 늙어서 말 안 통하는 고집불통 영감태기들보단 낫지 않습니까? 여보, 이거 좀 먹어봐. 여기 대게가 아주 싱싱해. 남편이 게살을 발라 내 접시에 올려줍니다. 자상하기도 하지. 주변 친구 부인들이 부러워서 어쩔 줄을 모릅니다. 나는 짐짓도도한 척하며 게살을 입에 넣었습니다. 고마워요. 당신도 좀 먹어요. 친구들 챙기느라 바쁘잖아. 에이, 내가 먹는 게 중요해. 우리 여왕님 입에 들어가는 게 중요하지. 능글맞은 멘트에 좌중이 까르르 넘어갑니다. 분위기는 최고조였습니다. 나는 생각했습니다. 그래, 돈이 좋긴 좋구나. 돈으로 남편 기 살려주고 남편한테 대접받고. 이 정도면 성공한 인생 아닌가. 이 행복한 착각이 깨지는 데는 채 5분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건배 제의하겠습니다. 우리 박민석 회장의 건승과 형수님의 건강을 위하여. 위하여. 모두가 잔을 높이 쳐들고 건배를 외치던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쾅! 연회장의 육중한 양문이 부서져라 열리며 찬바람이 휙 들어왔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문 쪽으로 쏠렸습니다. 거기엔 웬 젊은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머리는 산발을 하고 배는 산처럼 불룩하게 솟아오른 만삭의 임산부. 그녀의 눈은 핏발이 서 있었고 숨을 헐떡이며 누군가를 찾고 있었습니다. 호텔 직원이 당황해서 달려갑니다. 손님, 이러시면 안 됩니다. 여기는 예약된. 비켜. 이거 안 놔. 여자는 직원을 거칠게 뿌리치더니 또각또각 구두굽 소리를 내며 연회장 중앙으로 걸어 들어왔습니다. 그 살기 등등한 기세에 시끌벅적하던 동창회장이 순식간에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나는 샴페인 잔을 든 채 멍하니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잘못 찾아왔나? 웬 임산부가? 그런데 여자의 시선이 정확히 한 곳에 꽂혔습니다. 바로 내 옆. 방금까지 내 입에 게살을 넣어주던 내 남편 박민석에게로. 박민석. 여기 있었네. 여자의 입에서 나온 내 남편의 이름. 순간 남편의 얼굴이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리는 게 보였습니다. 들고 있던 포크가 접시 위로 쨍그랑 떨어졌습니다. 덜덜 떨리는 남편의 입술. 나는 본능적으로 느꼈습니다. 아는 사람이다. 오빠가. 여길 어떻게. 남편이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오빠? 지금 저 임산부가 내 남편한테 오빠라고 한 거야? 여자는 성큼성큼 다가오더니 테이블 위에 놓인 물잔을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망설임 없이 남편의 얼굴에 촥 뿌려버렸습니다. 으악! 남편이 비명을 지르며 얼굴을 감싸쥐었습니다. 물이 뚝뚝 떨어지는 명품 양복. 주변 친구들이 헉 하며 입을 틀어막습니다. 야, 이 나쁜 새끼야. 전화 차단하면 끝이야? 여자의 고함 소리가 호텔 천장을 찌를 듯 울려 퍼졌습니다.
내 뱃속에 있는 이 애는 어쩔 건데. 네 새끼라고. 네가 싸질러 놓은 네 새끼라고. 순간 내 머릿속이 하얗게 전멸했습니다. 지금 내가 무슨 소리를 들은 거지? 내 새끼. 남편의 아이. 무슨 소리야? 사람 잘못 봤어. 나 아니야. 이 여자 미쳤나 봐. 남편이 허우적거리며 발뺌을 합니다. 하지만 그 모습이 너무나 비굴하고 당황해 보여서 누가 봐도 범인입니다. 여자는 배를 움켜쥐고 앙을습니다. 미쳐. 그래, 나 미쳤다. 너 때문에 미쳤어. 와이프 정리하고 온다며. 조금만 기다리라며. 근데 여기서 희희낙낙 파티를 해. 여자의 손가락이 정확히 나를 가리킵니다. 나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 젊고 배가 부른 여자의 눈빛에 서린 도끼. 그리고 그 옆에 쭈그리고 앉아 벌벌 떨고 있는 늙은 내 남편. 나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오늘 내가 주인공인 줄 알았던 이 화려한 파티가 사실은 내 인생에서 가장 비참하고 더러운 개망신의 현장이었다는 것을. 샴페인 잔을 쥔 내 손이 부들부들 떨려오기 시작했습니다. 분노, 배신감, 아니요. 쪽팔림이었습니다. 저딴 놈을 믿고 저딴 놈 길을 세워주겠다고 온 내가 미친년이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김미연이 누굽니까? 산전수전 다 겪고 수백억 자산을 일군 여자입니다. 여기서 아이고 하고 쓰러지거나 머리채 잡고 싸우는 건 내 스타일이 아닙니다. 나는 떨리는 손을 진정시키고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아주 차갑게 얼음장 같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여보, 설명해봐. 여보, 그게 아니고 모르는 여자야. 진짜야. 모르는 여자가 당신 이름을 알고 당신 아이를 가졌다고 해. 그리고 당신 나랑 재혼할 때 분명히 말했잖아. 나는 남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마지막 쐐기를 박을 준비를 했습니다. 정관 수술. 했다고 하지 않았어? 정관. 수술. 내 물음에 남편의 눈동자가 지진 난 것처럼 흔들립니다. 얼굴에 묻은 물을 닦을 생각도 못한 채 녀석은 뻐끔거리는 붕어처럼 입만 달싹거립니다. 아니. 했지. 당연히 했지. 내가 당신이랑 재혼하기 전에 강남 비뇨기과 가서 내가 내 눈으로 확인하고. 남편이 억울하다는 듯 가슴을 팡팡 칩니다. 그러더니 이제는 만삭의 여자, 아니 내연녀를 향해 삿대질을 해대기 시작합니다. 아, 너 미쳤어? 어디서 생사람을 잡아? 내가 묶었는데 애가 어떻게 생겨? 너 이 뱃속에 있는 거 딴 놈이지. 딴 놈한테 당하고 왜 나한테 와서 행패야? 와. 사람이 급해지니까 아주 바닥을 보입니다. 방금 전까지 오빠 찾던 여자한테 딴 놈 씨라니요. 그 말을 들은 내 연녀의 표정이 악귀처럼 일그러집니다. 뭐? 딴 놈? 야, 이게 자식아. 짝. 내 연녀가 남편의 뺨을 후려갈겼습니다. 동창 회장은 그야말로 아비규환, 개판 5분 전입니다. 친구들은 핸드폰을 꺼내 이막장 드라마를 찍느라 바쁘고 호텔 직원들은 어쩔 줄 몰라 발만 동동 구르고 있습니다. 나는 한숨을 깊게 내쉬었습니다. 쪽팔림은 내 몫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머리채 잡고 뒹굴면 나만 우스운 꼴이 됩니다. 나는 핸드백에서 손수건을 꺼내 남편의 젖은 얼굴을 닦아주었습니다. 아주 다정하게 하지만 눈빛은 서늘하게. 여보, 진정해. 일단 나가자. 여기서 이러면 당신 체면만 구겨져. 여보, 당신은 내 말 믿지? 저 여자 꽃뱀이야. 나 진짜 모르는 여자야. 남편이 내 손을 생명줄처럼 잡고 매달립니다. 나는 그 손을 뿌리치고 싶은 걸 꾹 참고 내 연녀를 돌아보았습니다. 그녀는 씩씩거리며 숨을 몰아쉬고 있었습니다. 아가씨. 아니, 산모님이라 불러야 하나? 일단 뱃속에 애도 있는데 흥분하면 안 좋잖아요. 우리 조용한 데 가서 얘기합시다. 여기 보는 눈이 너무 많아. 내 차분한 목소리에 내 연녀가 흠칫 놀랍니다. 보통의 아내라면 머리끄덩이부터 잡았을 텐데 너무 침착하니까 오히려 기가 죽은 모양입니다. 그녀는 입술을 깨물며 나를 노려보았습니다. 얘기할 게 뭐 있어? 당신 남편이 내 뱃속에 애 아빠라니까. 7개월 만났고 오빠가 당신이랑 이혼하고 나랑 살기로 약속했다고.
그래요. 그 약속이 사실인지 아닌지 확인해 보자고요. 따라와요. 나는 앞장서서 연회장을 빠져나갔습니다. 남편은 도살장 끌려가는 소처럼 질질 끌려오고 내연녀는 배를 감싸쥐고 뒤따라옵니다. 친구들의 수군거리는 소리가 등 뒤에 꽂힙니다. 야, 대박이다. 박민석 저 새끼 끝났네. 나는 호텔룸을 하나 잡았습니다. 방에 들어오자마자 남편은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니, 거의 엎드려서 빌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진짜야. 나 맹세해. 하늘이 두 쪽 나도나 아니야. 내가 당신 놔두고 바람을 왜 피워? 내가 미쳤어? 그래? 그럼 이 아가씨는 뭔데? 나는 소파에 다리를 꼬고 앉아 내연녀를 턱짓으로 가리켰습니다. 내연녀는 침대에 걸터 앉아 우리를 비웃고 있습니다. 연기 그만해, 박민석. 역겨우니까. 언니, 이 인간 핸드폰 한번 까봐요. 내 이름 김 부장으로 저장돼 있을걸요? 뭐? 김 부장? 나는 남편에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핸드폰 줘봐. 아니. 그게. 줘보라고. 남편이 덜덜 떨며 핸드폰을 내밀었습니다. 잠금을 풀고 연락처를 뒤졌습니다. 김 부장. 통화 목록을 보니 아주 화려합니다. 하루에 5통, 10통. 영상 통화 기록까지. 나는 김 부장 번호를 눌렀습니다. 그러자 내 연녀의 핸드폰이 요란하게 울리기 시작합니다. 오빠. 빼박입니다. 남편의 얼굴이 흙빛이 되다 못해 사색이 되었습니다. 나는 핸드폰을 소파에 툭 던지며 웃었습니다. 박민석 씨. 당신 회사에 김 부장이 이렇게 예쁜 줄은 몰랐네. 근데 어쩌지? 김 부장이 임신을 했다는데. 이건 산재 처리가 안 될 텐데. 여보. 그게 아니라. 그냥 엔조이였어. 그냥 술김에 몇 번 만난 거야. 근데 애는 진짜 아니야. 나 묶었잖아. 당신 알잖아. 끝까지 묶었다고 우기는 저 뻔뻔함. 그래요. 남편은 믿고 있는 구석이 있는 겁니다. 자기가 3년 전에 했다고 주장하는 그 수술. 하지만 나는 알고 있습니다. 그때 남편이 병원 간다고 나가서 사우나 가서 땀 빼고 왔다는 사실을. 내 명의로 된 카드 내역서에 오후 사우나가 찍힌 걸 보고도 모른 척 해줬던 건 언젠가 이런 날이 올 줄 알았기 때문일까요? 나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내 연녀에게 다가가 그녀의 불룩한 배에 손을 얹었습니다. 내 연녀가 놀라서 움찔거립니다. 아가씨. 억울하죠? 남자는 아니라고 하고 배는 불러오고. 근데 나도 억울해요. 내 남편은 수술을 했다고 하니까. 수술. 그거 다 거짓말이에요. 안 했다고 자기 입으로 말했었다고요. 내 연녀가 펄쩍 뜁니다. 남편은 아니야. 했어. 라고 고래고래 소리칩니다. 아주 볼만합니다. 개와 고양이의 싸움이 따로 없습니다. 나는 손바닥을 들어 둘을 조용히 시켰습니다. 자, 그만. 시끄러워. 답은 하나네. 과하게 힘을 빌리는 수밖에. 나는 가방에서 명함 한 장을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변호사 명함이냐고요? 아니요. 유전자 검사센터 명함입니다. 내일 아침 3시서 병원 갑시다. 양수 검사든 뭐든 해서 친자인지 아닌지 확인합시다. 유전자 검사? 남편의 눈이 튀어나올 듯 커집니다. 반면 내 연녀는 자신만만한 표정으로 코웃음을 칩니다. 좋아요. 가요. 대신 내 애가 맞으면 당신 이혼해주는 거죠? 위자료도 챙겨주고. 당돌한 것. 내 재산까지 탐내고 있었구나. 나는 빙그레 웃어주었습니다. 그럼. 내 남편 핏줄이 맞다면야 내가 책임져야지. 우리 집안대를 이어준 건데 고맙다고 절이라도 해야 하나? 여보. 미쳤어? 왜 이래? 남편이 내 바지가랑이를 잡고 늘어집니다. 나는 남편의 귀에 대고 속삭였습니다. 아주 달콤하고 섬뜩하게. 왜 그래 여보? 묶었다며. 그럼 검사 결과 불일치 나올 거 아냐? 그럼 저 여자가 사기꾼인 게 밝혀지는 거고. 당신 억울함도 풀리는 거잖아. 안 그래? 남편은 아무 대꾸도 못하고 입만 벙긋거립니다. 식은땀이 비오듯 쏟아지는 걸 보니 이제야 기억이 나나 봅니다. 자기가 사우나에서 식혜나 빨면서 수술을 땡땡이 쳤던 그날이. 자, 박민석. 이제 도망칠 곳은 없다.
내일 아침이면 네 거짓말은 전 국민, 아니 전 우주에 까발려질 테니까. 호텔에서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 공기는 무거웠고 들리는 소리라고는 남편의 거친 숨소리와 핸들을 꽉 쥐어 뽀드득거리는 가죽 소리뿐이었습니다. 동창회는 엉망이 됐고 친구들은 뿔뿔이 흩어졌으며 내연녀는 내일 아침 병원 앞에서 보자는 말을 남기고 택시를 타고 사라졌습니다. 운전대를 잡은 남편의 손이 덜덜 떨리고 있습니다. 식은땀이 줄줄 흐르는 게 옆에서도 훤히 보입니다. 얼마나 머리를 굴리고 있을까요? 내일 유전자 검사를 하면 모든 게 들통날 텐데 어떻게든 빠져나갈 구멍을 찾고 있겠지요. 여보. 한참 만에 남편이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나를 불렀습니다. 왜? 당신한테 할 말 있어. 고백할 거. 올 것이 왔습니다. 나는 창밖을 보는 척하며 입꼬리를 살짝 올렸다가 다시 무표정한 얼굴로 그를 돌아보았습니다. 뭔데? 또 김 부장이랑 잤다는 얘기면 하지 마. 귀 더러워지니까. 아니야. 그 여자는 진짜 꽃뱀이고. 그게 아니라. 사실은 남편이 침을 꿀꺽 삼킵니다. 신호 대기에 걸려 차가 멈추자 그가 고개를 푹 숙이며 말했습니다. 정관 수술. 안 했어. 뭐? 나는 짐짓 놀란 척 연기했습니다. 눈을 동그랗게 뜨고 입을 틀어막는 아주 교과서적인 배신당한 아내의 표정으로요. 당신 지금 제정신이야? 안 했다고? 그럼 3년 전에 나한테 보여준 그 반창고는 뭔데? 며칠 동안 엉거주춤 걷던 그 쇼는 다 뭐였어? 미안해. 진짜 미안해. 아니, 병원까지 갔는데 의사 선생님이 막 칼을 들고 너무 무서워서. 내가 겁이 많잖아, 여보. 알잖아. 도저히 못하겠어서 그냥 사우나 가서 버티다 온 거야. 당신 실망할까봐 말 못했어. 용서해줘, 응? 남편이 내 손을 잡고 싹싹 빕니다. 기가 막힙니다. 무서워서 못했다? 아니요. 그는 내 재산을 노리고 들어왔지만 혹시라도 딴 살림 차릴 기회가 생길까봐 씨를 남겨두고 싶었던 겁니다. 언제든 새파란 여자 만나면 갈아타려고요. 그 속내가 뻔히 보이는데 저리도 구차한 변명을 늘어놓습니다. 박민석 씨. 정말 대단하네. 감히 나를 속여? 3년 동안? 잘못했어. 내가 죽일 놈이야. 하지만 여보, 이것만은 믿어줘. 수술은 안 했지만 저 여자애는 진짜 내 애 아니야. 그걸 당신이 어떻게 장담해? 잤다며. 수술도 안 했다며. 그럼 확률은 100% 아니야? 내 논리적인 반박에 남편이 얼굴을 붉히며 더듬거립니다. 아니. 그게. 내가. 조절을 잘했어. 진짜야. 내가 얼마나 철저한데. 그리고 저 여자 회사에서도 소문 안 좋아. 여기저기 흘리고 다니는 여자라고. 분명히 딴 놈 애 배놓고 나한테 덤터기 씌우는 거야. 내 돈 보고 그러는 거라고. 자기 입으로 자기 내연녀를 걸레 취급하는 꼴이라니. 김 부장인지 뭔지 하는 그 여자도 참 불쌍합니다. 저런 놈을 믿고 배까지 불렀으니 말입니다. 그래? 조절을 잘했다. 나는 싸늘하게 웃으며 팔짱을 꼈습니다. 좋아. 100번 양보해서 당신 말 믿어볼게. 당신이 수술 안 하고 나 속인 건 괘씸하지만 넘어갈 수도 있어. 하지만 내일 검사 결과에서 친자라고 나오면 그땐 어쩔 거야? 절대 그럴 리 없어. 만약에 진짜 내 애면 내가 내 손으로 처리할게. 당신 눈에 흙 안 들어가게 할게. 그리고 당신 하라는 대로 다 할게. 이혼이든 뭐든 다 당해줄게. 남편은 확신에 차서 소리쳤습니다. 자신의 기술을 맹신하는 걸까요? 아니면 거짓말이 들통날까봐 끝까지 우기는 걸까요? 어느 쪽이든 상관없습니다. 내일이면 그 자신감은 산산조각이 날 테니까요. 좋아. 그 말 녹음해둬도 되지. 나는 핸드폰 녹음기를 켰습니다. 자, 다시 말해봐. 내일 유전자 검사 결과 친자로 나오면 군말 없이 이혼하고 위자료 없이 맨몸으로 나간다. 그리고 내가 청구하는 손해배상 다 물어낸다. 맞지? 남편은 잠시 망설이는가 싶더니 이내 눈을 질끈 감고 외쳤습니다. 그래. 약속해. 대신 아니라고 나오면 나 용서해주는 거지.
수술 안 한 것도 봐주는 거지. 결과 보고 얘기해. 나는 녹음 종료 버튼을 눌렀습니다. 집에 도착할 때까지 우리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차고에 차를 대자마자 도망치듯 서재로 들어갔습니다. 뭐나 마나 어딘가로 전화를 걸어대겠죠. 내 연녀를 협박하든 회유하든 아니면 비뇨기과 의사라도 매수하려고 발버둥을 칠 겁니다. 나는 안방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피곤이 몰려왔지만 잠은 오지 않았습니다. 이제 1막이 끝났을 뿐입니다. 내일 병원에서 펼쳐질 2막은 더 잔인하고 더 자극적일 겁니다. 띠링. 문자가 하나 왔습니다. 모르는 번호입니다. 사모님. 저 김 부장입니다. 내일 검사 피할 생각 마세요. 오빠가 방금 전화와서 애 지우면 1억 준다고 회유하네요. 웃겨서 증거 남겨놨으니까 내일 뵙죠. 역시 예상대로입니다. 그새를 못 참고 내 연녀한테 전화를 걸어 1억을 불렀군요. 돈도 없는 주제에 무슨 돈으로 1억을 준다는 건지. 아마 내 건물을 담보로 대출이라도 받을 생각이었나 봅니다. 걱정 마세요. 저도 피할 생각 없습니다. 내일 아침 9시. 늦지 마세요. 나는 답장을 보냈습니다. 자, 이제 판은 깔렸습니다. 남편은 내 애가 아니다에 목숨을 걸었고 내 연녀는 내 애가 맞다에 인생을 걸었습니다. 둘 중 하나는 반드시 죽는 게임. 그리고 그 심판은 내가 봅니다. 나는 불을 끄며 중얼거렸습니다. 꿈자리 사납겠네, 박민석 씨. 이튿날 아침 9시. 서초동 유전자 검사센터. 대기실 공기는 숨이 막힐 듯 무거웠습니다. 남편 박민석은 밤새 한숨도 못 잤는지 눈밑이 퀭했고 내 연녀 김 부장은 전투복이라도 입은 듯 붉은 원피스를 입고 나타났습니다. 왔어? 김 부장이 짝다리를 짚고 남편을 노려봅니다. 남편은 내 눈치를 보느라 김 부장 쪽은 쳐다보지도 못하고 바닥만 응시합니다. 저 꼴을 하고 어떻게 여자를 꼬셨는지 참 미스터리입니다. 박민석 씨, 인사 안 해? 당신이 그렇게 찾던 김 부장 왔잖아. 내 비아냥거림에 남편이 움찔합니다. 그때 김 부장이 핸드백에서 핸드폰을 꺼내 남편 얼굴 앞에 들이밀었습니다. 오빠, 어제 새벽에 보낸 문자 해명 좀 해보지. 남편의 동공이 지진 난 듯 흔들립니다. 무슨 소리야? 난 문자 보낸 적 없어. 웃기고 있네. 애 지우면 1억 줄게. 제발 살려줘. 이거 오빠 번호 아니야? 김 부장이 득달같이 달려들자 남편은 해킹이야. 스팸이야. 라며 말도 안 되는 오리발을 내밉니다. 나는 피식 웃으며 끼어들었습니다. 해킹? 박민석 씨, 당신 핸드폰 잠금 패턴 L자잖아. 당신 잘 때 내가 확인해봤는데 보낸 거 맞던데? 허허. 여보. 돈도 없는 주제에 1억은 어디서 나서 준다고 했어? 내 건물이라도 몰래 팔아먹으려고 했니? 내 추궁에 남편은 입을 다물어 버렸습니다. 얼굴이 홍당무처럼 붉어졌다가 이내 흑빛으로 변해갑니다. 김 부장은 콧방귀를 뀌며 소파에 털썩 앉았습니다. 들었죠, 사모님? 이 남자가 이런 인간이에요. 지 새끼 지우라고 돈으로 흥정하는 쓰레기라고요. 그래, 쓰레기인 건 알겠고. 검사나 받자고. 결과 나오면 누가 진짜 쓰레기인지 알게 되겠지. 그때 간호사가 이름을 호명했습니다. 박민석님, 김은주님 김 부장, 들어오세요. 검사실로 들어가는 남편의 뒷모습이 도살장 끌려가는 소처럼 처량합니다. 검체 채취는 금방 끝났습니다. 남편은 입안 상피세포를 긁어내는 면봉을 보며 기겁을 했고 김 부장은 뱃속 아이를 위해 체열 대신 양수 검사 동의서에 서명했습니다. 독한 것. 자기 배에 바늘을 꽂아서라도 이 남자를 잡겠다는 의지가 대단합니다. 검사가 끝나고 나오는 길 남편이 내 소매를 붙잡고 늘어집니다. 여보, 나 진짜 억울해. 만약에 진짜 만회하나? 결과가 이상하게 나오면 그건 병원 실수야. 오진이라고. 벌써부터 밑밥을 까는 꼴이라니. 나는 남편의 넥타이를 고쳐 매주며 나직하게 속삭였습니다. 박민석 씨, 요즘 과학수사가 얼마나 정확한지 알지? 오진 타령하지 말고 기도나 해. 네 정자가 헤엄쳐서 딴 데로 도망갔기를. 나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병원을 나섰습니다. 등 뒤에서 김 부장이 소리쳤습니다. 결과 일주일 뒤에 나와요. 그때 봐요.
위자료 준비해 두시고요. 일주일. 그 일주일은 남편에게는 지옥의 카운트다운일 것이고 나에게는 이혼 서류와 증거를 정리할 달콤한 휴가가 될 것입니다. 과연 그 뱃속의 아이는 누구의 씨앗일까요? 그리고 남편은 그 일주일 동안 또 무슨 짓을 벌일까요? 검사 3일차 밤 11시. 거실을 서성이던 남편이 기어이 사고를 칩니다. 양주 반병을 비우더니 눈이 풀린 채로 차키를 들고 나가는 겁니다. 어디가? 이 밤중에. 신경 꺼. 바람 좀 쐬고 올 거야. 바람? 태풍을 일으키러 가시겠지. 나는 남편을 말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잘 다녀오라고 문까지 열어줬습니다. 현관문이 닫히자마자 나는 핸드폰을 켜고 위치 추적 어플을 실행했습니다. 지도 위에 빨간 점이 강남의 한 오피스텔로 빠르게 이동합니다. 예상대로입니다. 김 부장, 아니 내연녀 김은주의 집입니다. 나는 이어폰을 꽂았습니다. 남편 차에 미리 설치해둔 도청장치가 제 기능을 발휘할 시간입니다. 지지직 마이너스. 아, 문 열어. 김은주 문 열어. 남편이 오피스텔 문을 쾅쾅 두드리는 소리가 생생하게 들려옵니다. 술 주정뱅이의 고함 소리. 곧이어 도어락 열리는 소리가 나고 여자의 날카로운 비명이 터집니다. 미쳤어? 여기가 어디라고 와. 경찰 부르기 전에 나가. 경찰? 그래 불러. 다 죽자 그냥. 우당탕. 물건이 부서지는 소리와 함께 육탄전이 벌어진 모양입니다. 나는 와인 한 잔을 따르며 소파에 깊숙이 몸을 묻었습니다. 이보다 더 흥미진진한 라이브 방송이 어디 있겠습니까? 야, 너 솔직히 말해. 그 애네 아니지? 돈 뜯어내려고 수작 부리는 거지. 하, 이 인간 진짜 웃기네. 오빠 입으로 수술 안 했다고 불었잖아. 기억 안 나? 작년 크리스마스 때 모텔에서 술 먹고 자랑했잖아. 와이프 속여 먹는 거 식은 죽 먹기라고. 뭐. 내가 언제? 녹음 들려줘. 오빠가 그랬잖아. 그 늙은 여자가 돈은 많은데 잠자리는 재미없다고. 그래서 시 남겨놨다고. 빠직. 와인 잔을 쥔 내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잠자리가 재미없어? 늙은 여자. 박민석, 너는 오늘 내 손에 죽기 전에 저 여자 손에 먼저 죽겠구나. 닥쳐. 이 꽃뱀 같은 년이. 때려. 쳐봐. 치라고. 나 이거 진단서 끊어서 오빠 회사에 다 뿌릴 거야. 오빠 와이프한테도 다 말할 거야. 오빠가 평소에 와이프 뒷담화한 거 내가 모를 줄 알아? 아, 이거나. 서로 머리끄덩이를 잡고 뒹구는 소리, 욕설, 그리고 가구 부서지는 소리가 교향곡처럼 울려 퍼집니다. 남편은 내연녀를 협박하러 갔다가 오히려 약점만 더 잡히고 얻어터지고 있는 중입니다. 병신도 이런 상병신이 없습니다. 당장 꺼져. 내일 회사 로비에서 보자고. 개망신이 뭔지 보여줄 테니까. 쾅. 쫓겨난 남편이 복도에서 씩씩거리는 소리가 들립니다. 나는 녹음 종료 버튼을 눌렀습니다. 아주 훌륭한 증거가 확보되었습니다. 남편의 폭행, 그리고 나에 대한 모욕적인 언사들. 이걸 이혼 법정에서 틀면 위자료가 0 하나는 더 붙을 겁니다. 수고했어, 박민석 씨. 내일 회사 출근이 참 기대되네. 나는 남편이 돌아오기 전에 침실로 들어가 자는 척을 했습니다. 잠시 후 엉망이 된 몰골로 들어온 남편은 화장실에서 혼자 끙끙거리며 상처를 닦더군요. 내일 아침 당신이 출근하면 어떤 지옥이 기다리고 있을지 나는 꿈속에서 미리 감상해볼까 합니다. 다음 날 아침 10시. 남편에게서 전화가 빗발쳤습니다. 여보, 큰일 났어. 제발 회사로 좀 와줘. 당신이 말 좀 잘해주면 안 돼? 응.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웅성거림과 비명소리. 나는 느긋하게 커피 한 잔을 다 비우고 나서야 옷을 챙겨 입었습니다. 가줘야지. 내 남편 마지막 가는 길인데 배웅은 해줘야지. 남편의 회사 로비에 도착했을 때 상황은 이미 통제 불능이었습니다. 점심시간을 앞두고 로비를 오가는 직원 수십 명이 둥그렇게 원을 그리고 서서 무언가를 구경하고 있더군요. 그 한가운데 붉은색 매직으로 쓴 피켓을 든 내연녀 김은주가 서 있었습니다. 기획팀 박민석 부장은 임신한 내연녀에게 낙태를 강요했다. 가정 파괴범 박민석, 내 뱃속에 아이 책임져라. 섬뜩한 붉은 글씨.
그리고 그 앞에서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늘어지는 남편의 처참한 꼴. 은주 씨, 제발, 제발 이러지 마. 내가 다 잘못했어. 비켜. 이 위선자야. 회사 사람들이 네 실체를 알아야지. 김은주는 남편의 정강이를 걷어차며 악을 썼습니다. 여직원들은 입을 틀어막고 수군거리고 남자 직원들은 낄낄거리며 동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그때 저 멀리서 부사장님이 씩씩거으며 걸어 나오는 게 보입니다. 박 부장, 이게 무슨 추태야. 당장 저 여자 안 내보내. 부사장님, 그게 오해입니다. 저 여자가 미쳐서. 누가 미쳐? 네가 술 처먹고 우리 집 와서 행패 부린 건 기억 안 나? 김은주가 핸드폰 녹음기를 켜서 마이크에 대고 틀어버렸습니다. 애 지우라고. 1억 준다니까. 로비 전체에 울려 퍼지는 남편의 찌질한 육성. 부사장님은 얼굴이 불그락 푸르락해지더니 경비원들을 불렀습니다. 뭐해? 당장 저놈 끌어내. 심할서 쓸 필요도 없어. 당장 짐 싸서 나가. 부사장님, 한 번만 봐주십시오. 제가 회사를 위해 헌신한 게 얼만데. 경비원 2명이 남편의 양팔을 결박해 질질 끌고 갑니다. 그때 바닥을 긁으며 끌려가던 남편이 군중 속에 서 있는 나를 발견했습니다. 여보, 미연아, 나 좀 살려줘. 우리 와이프 알죠? 건물주. 우리 와이프가 다 해결해 줄 겁니다. 여보. 모든 시선이 나에게 쏠립니다. 저 멍청한 인간은 끝까지 내 등 뒤에 숨으려고 합니다. 나는 또각또각 구두 소리를 내며 그들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남편의 눈에 희망의 불빛이 타오릅니다. 하지만 나는 남편이 아니라 부사장님에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부사장님. 제 남편이. 아니, 저 사람이 회사에 무리를 일으켰네요. 집안 단속 못한 제 탓입니다. 아니. 사모님이 무슨 죄입니까? 저놈이 나쁜 놈이죠. 여보. 왜 그래? 나 좀 꺼내줘. 나는 남편을 향해 차갑게 일갈했습니다. 시끄러워. 당신 쪽팔리지도 않아? 짐 싸서 나와. 이혼 서류 도장 찍어야 하니까. 네. 이혼? 남편의 눈이 텅 비어버립니다. 나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로비를 빠져나왔습니다. 등 뒤에서 남편의 절규가 들려왔지만 내 발걸음은 깃털처럼 가벼웠습니다. 직장도 잃고 명예도 잃고 이제 곧 가정도 잃게 될 남자. 이제 그에게 남은 건 딱 하나. 일주일 뒤에 나올 유전자 검사 결과뿐입니다. 하지만 과연 그 결과가 그를 구원해 줄까요? 회사에서 쫓겨난 남편은 폐인처럼 며칠을 방구석에 처박혀 있었습니다. 밥도 안 먹고 씻지도 않고 하루 종일 핸드폰만 붙들고 무언가를 검색하더군요. 죽으려는 방법을 찾는 걸까? 아니면 이민 갈 나라를 찾는 걸까? 하지만 내 예상은 보기 좋게 빗나갔습니다. 이 인간 살 궁리를, 그것도 아주 더러운 궁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검사 결과 발표 하루 전날 밤. 남편이 서재 문을 꽉 닫고 누군가와 통화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나는 문에 귀를 대는 대신 안방에서 태블릿 PC를 켰습니다. 서재에 숨겨둔 베이비 모니터 앱을 실행하니 남편의 쭈그리고 앉은 등짝이 화면 가득 잡힙니다. 네네. 실장님. 입금했습니다. 5천만 원. 제 퇴직금 전부입니다. 5천만 원? 오늘 낮에 회사에서 정산받은 퇴직금을 몽땅 털어넣은 모양입니다. 네, 확실한 거죠? 결과지 원본이랑 똑같이 만들어주시는 거죠? 불일치. 네, 무조건 불일치로 나와야 합니다. 병원 서버 해킹해서 바꿔주신다고. 네, 믿습니다, 실장님. 기가 막혀서 헛웃음이 나옵니다. 병원 서버 해킹? 요즘 세상에 그게 가당키나 한 소리입니까? 인터넷에 떠도는 문서 위조 사기꾼에게 낚인 겁니다.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이야 알겠지만 그 지푸라기가 썩은 동아줄인 줄도 모르고 전 재산을 바치다니. 여보. 뭐해? 내가 문을 벌컥 열고 들어가자 남편이 소스라치게 놀라며 핸드폰을 숨깁니다. 아니야. 그냥 친구랑 통화했어. 친구. 5천만 원 빌려달라는 친구도 있어? 당신 퇴직금 들어온 거 설마 도박으로 날린 건 아니지? 무슨 소리야? 내가 돈이 어디 있어? 그리고 나
내일 결과 나오면 당신한테 떳떳해질 거야. 두고 봐. 남편의 눈빛이 묘하게 번들거립니다. 사기꾼에게 돈을 보냈으니 내일이면 조작된 결과지가 올 거라고 철석같이 믿고 있는 겁니다. 저 멍청한 확신을 깨트려주기엔 내 입이 너무 아깝습니다. 나는 짐짓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그의 어깨를 두드려 주었습니다. 그래. 떳떳해지면 좋겠네. 근데 여보, 그거 알아? 거짓말로 산 평화는 진실이라는 바늘 하나면 펑 하고 터진다는 거. 네. 이상한 소리 좀 하지 마. 나 잘 거야. 남편은 이불을 뒤집어 쓰고 돌아 누웠습니다. 아마 이불 속에서 사기꾼이 보내줄 가짜 결과지를 기다리며 희죽거리고 있겠지요. 하지만 어쩌죠. 나는 이미 병원 원장님께 전화를 넣어뒀습니다. 결과지는 밀봉해서 내일 아침 퀵서비스로 나에게 가장 먼저 보내달라고요. 새벽 2시. 남편의 핸드폰 진동이 울립니다. 김 실장 작업 완료. 메일 확인하세요. 남편이 벌떡 일어나 화장실로 뛰어갑니다. 잠시 후 화장실 안에서 됐어. 하는 환호성이 작게 들려옵니다. 사기꾼이 보내준 조잡한 포토샵 위조 파일을 보고 진짜인 줄 알고 기뻐하는 저 꼴. 즐겨둬라, 박민석. 그게 네 인생 마지막 웃음일 테니까. 내일 아침 진짜 결과지가 도착하는 순간 너는 5천만 원과 함께 멘탈까지 털리게 될 거야. 결전의 날 아침. 남편 박민석은 콧노래를 부르며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그가 밤새 프린터로 뽑아낸 A사 용지 한 장이 떡하니 놓여 있더군요. 잠시 후 초인종이 울리고 내 연녀 김은주가 들어왔습니다. 일주일 새 맘고생을 좀 했는지 얼굴이 까칠해졌지만 눈빛만은 여전히 독사 같습니다. 왔어? 앉아. 남편이 거만하게 다리를 꼬며 턱짓을 합니다. 김은주가 기가 차다는 듯 헛웃음을 짓습니다. 오빠, 뭐 믿고 이렇게 당당해? 설마 아직도 조작 타령이야? 조작? 무식하긴. 과학은 거짓말을 안 해. 자, 봐라. 남편이 테이블 위에 종이를 김은주 얼굴에 획 던졌습니다. 나비처럼 팔랑거리며 떨어진 종이. 김은주가 낚아채듯 종이를 집어들어 확인합니다. 그리고 그녀의 눈이 휘둥그레집니다. 말도 안 돼. 친자관계 불성립? 불일치? 그래. 맞지? 내 씨가 아니라고. 여보. 맞지? 나 결백하다니까. 이 여자가 어디서 굴러먹다 온 애를 나한테 덮어 씌운 거야. 남편은 억울함이 풀렸다는 듯 방방 뛰며 나를 껴안으려 했습니다. 나는 가볍게 몸을 피하며 바닥에 떨어진 그 종이를 집어들었습니다. 유전자 검사 결과 통보서. 그럴싸해 보입니다. 병원 로고도 있고 직인도 찍혀 있고. 하지만 자세히 보니 로고에 픽셀이 깨져 있고 결정적으로 담당 의사 이름 철자가 틀려 있더군요. 킴을 킨으로 쓴 오타. 5천만 원짜리 위조 서류치고는 퀄리티가 너무 조잡합니다. 박민석 씨. 축하해. 돈 많이 썼네. 무슨 소리야? 이거 만드는데 퇴직금 다 털어넣었니? 포토샵을 발로 해도 이것보단 잘하겠다. 의사 선생님 성이 킨 씨야. 킨 사이다니? 내 지적에 남편의 얼굴이 사색이 됩니다. 그가 황급히 종이를 뺏어들고 글자를 확인합니다. 손이 덜덜 떨리며 종이가 바스락거립니다. 네. 이 사기꾼 새끼가 분명히 완벽하게 해준다고 했는데 사기꾼한테 사기당한 기분이 어때? 아주 짜릿하지. 나는 인터폰을 눌러 경비실에 맡겨둔 퀵서비스 봉투를 가져오게 했습니다. 병원 원장님이 직접 보내주신 인비 도장이 찍힌 두툼한 봉투. 자, 이제 장난 그만하고 진짜 성적표를 확인해볼까? 찡 마이너스. 봉투 뜯는 소리가 거실의 정적을 갈랐습니다. 남편은 침을 꿀꺽 삼키며 뒷걸음질 쳤고 김은주는 두 손을 모으고 기도하듯 나를 쳐다봤습니다. 나는 서류를 꺼내 가장 밑줄을 읽어내려갔습니다. 검체 어박민서과 검체 비태아의 유전자 일치 확률 99.9999%. 꺼봐. 내가 맞다고 했잖아. 김은주가 환호성을 지르며 남편의 멱살을 잡았습니다. 남편은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아 넋이 나간 표정으로 중얼거립니다. 말도 안 돼. 내가 묶었는데. 내가 안 쌌는데. 안 싸긴 뭘 안 싸. 네 정자가 그렇게 튼튼하다잖아.
축하해, 여보. 늦둥이 아빠 됐네. 근데 어쩌나. 이제 내 남편은 아니니까 양육비는 네가 알아서 벌어서 줘야겠네. 나는 위조된 가짜 서류를 찢어서 남편의 머리 위로 뿌려주었습니다. 하얀 종이 조각이 눈처럼 내리는 가운데 남편의 절망과 김은주의 광기가 뒤섞인 아수라장. 여보. 잘못했어. 한 번만 봐줘. 나 빈털털이야. 퇴직금도 다 날렸어. 나갈 데도 없어. 남편이 내 발목을 잡고 오열합니다. 하지만 내 마음은 차갑게 식어버린 지 오래입니다. 갈 데가 왜 없어? 네 자식 품은 저 여자 집으로 가면 되겠네. 둘이 아주 잘 어울려. 천생연분이야. 당장 내 집에서 나가. 둘 다. 나는 현관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이제 이 집에서 저 더러운 것들을 치워버릴 시간입니다. 그리고 본격적인 법의 심판이 시작될 시간입니다. 두 사람이 내 집에서 쫓겨난 지 딱 3시간 지났습니다. 나는 그 사이 청소업체를 불러 집 안 전체를 방역 소독했습니다. 그 더러운 인간들이 밟았던 바닥, 만졌던 손잡이 하나하나 알코올로 닦아내니 이제야 숨이 좀 쉬어집니다. 와인 한 잔을 따르며 나는 핸드폰으로 실시간 도청 앱을 켰습니다. 남편이 입고 나갔던 양복 안주머니에 초소형 녹음기를 넣어뒀거든요. 쫓겨날 때 정신없어서 옷 갈아입을 생각도 못했을 테니 지금쯤 아주 재미있는 드라마가 들려올 겁니다. 아, 좁아 터지겠네 진짜. 좀 저리로 비켜봐. 남편의 짜증 섞인 목소리. 배경 소음을 보니 내연녀 김은주의 오피스텔인 모양입니다. 7평짜리 원룸에 배불뚝이 임산부와 쫓겨난 중년 아저씨라. 숨막히는 조합이네요. 오빠, 지금 짜증낼 때야? 앞으로 어쩔 거야? 당장 애 낳으려면 병원비며 조리원비며 깨질 돈이 얼만데. 아, 몰라. 나도 머리 아파 죽겠어. 일단 네 카드로 좀 써. 나중에 줄게. 뭐? 내 카드? 오빠 미쳤어? 나 지금 카드값 연체돼서 정지되기 직전이야. 오빠 퇴직금 받았다며. 5천만 원. 그거 내놔. 당장 급한 불부터 끄게. 올 것이 왔습니다. 남편은 꿀먹은 벙어리가 되어 한참 동안 말이 없습니다. 왜 말이 없어? 설마 안 받았어? 아니, 받긴 받았는데. 받았는데 뭐. 어디다 숨겨놨어? 딴 주머니 찼어? 그게 날렸어. 뭐? 날려? 어제 그 유전자 검사 조작해준다는 놈한테 다 보냈어. 근데 그 새끼가 잠수를 탔네. 하. 미치겠다 진짜. 정적. 숨막히는 3초간의 침묵 뒤에 김은주의 괴성이 터져나왔습니다. 야, 이 미친놈아. 그걸 사기당했다고. 퇴직금을. 네 핏덩이 기저귀 값을. 우당탕탕. 물건 집어 던지는 소리가 요란합니다. 남편은 임산부가 왜 이래? 라며 비명을 지릅니다. 나가. 당장 나가. 돈 없으면 너도 필요 없어. 건물주 와이프 꼬셔서 한미천 잡는다더니 땡전 한 푼 없는 거지꼴로 와. 너 같은 거 필요 없으니까 꺼져. 아, 내가 갈 데가 어디 있어. 그리고 네 뱃속에 내 새끼 있다며. 아빠를 쫓아내면 천벌 받아. 천벌. 네가 받은 게 천벌이야 이 등신아. 내가 미쳤지 저런 놈을 믿고 배를 불려. 당장 지울 거야. 안 돼. 그거 지우면 나 진짜 죽어. 와이프가 친자 확인되면 양육비는 준다고 했단 말이야. 그거라도 받아야지. 하하. 정말 눈물겨운 부성애입니다. 양육비 받으려고 애를 지키겠다니요. 하지만 어쩌죠 박민석 씨. 내가 줄 양육비는 법정 최저 생계비 수준일 거고 그마저도 네가 나한테 물어내야 할 위자료와 상계 처리하면 영원히 될 텐데. 나는 녹음기를 끄며 생각했습니다. 사랑? 불륜의 로맨스? 돈 떨어지니 3시간 만에 끝나버리는 저 얄팍한 바닥을 보십시오. 이제 시작입니다. 서로를 물어뜯는 저 지옥구덩이에 나는 기름을 한 통 더 부어줄 생각입니다. 변호사님? 네, 접니다. 소장 접수하시죠. 이혼, 위자료, 재산 분할, 그리고 혼인 빙자 사기 형사 고소까지 아주 탈탈 털어주세요. 딩동. 지옥행 급행열차 티켓이 배달되었습니다. 소장을 접수한 지 사흘 만에
법원 집행관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김은주의 오피스텔. 아침부터 우체국 집배원이 건넨 두툼한 등기 우편 2통. 서울가정법원이라는 글자가 선명하게 박힌 봉투를 뜯는 두 사람의 손이 덜덜 떨렸을 겁니다. 내용은 심플합니다. 1. 이혼 및 위자료 청구 소송 청구액 1억. 2. 상간녀 위자료 청구 소송 청구액 5천. 3. 재산 분할 및 손해배상 혼인 기간 중 남편이 탕진한 내 돈 3억 반환 청구. 3. 3억? 미쳤어. 이 여자가 우릴 죽이려고 작정했어. 김은주의 비명소리가 여기까지 들리는 듯합니다. 하지만 진짜 하이라이트는 그 종이 쪼가리가 아닙니다. 같은 시각 오피스텔 지하주차장. 남편이 목숨보다 아끼던 그 벤츠, 할부가 반도 안 끝난 그 차 앞에 견인차가 도착했습니다. 아저씨. 내 차예요. 왜 이래요? 뒤늦게 뛰어내려온 남편이 견인 기사님의 바짓단을 잡고 매달립니다. 기사님은 무심하게 서류 한 장을 내밀죠. 채권자 김미연 씨의 신청으로 차량 가압류 집행합니다. 키 주세요. 안 돼. 이 차 없으면 나 죽어. 여보. 미연아. 질질 끌려가는 벤츠 뒤로 남편이 주저앉아 통곡을 합니다. 그 꼴을 지켜보던 김은주의 눈빛이 싸늘하게 식어갑니다. 돈도 없고 차도 없고 빚만 4억 5천을 달고 온 남자. 더 이상 데리고 있을 이유가 없겠죠. 오빠. 올라오지 마. 은주야, 그게 무슨 소리야? 내 집 보증금까지 압류 들어오기 전에 꺼지라고. 재수음 붙었으니까 내 눈앞에서 사라져. 김은주는 남편의 짐 가방 사실은 쓰레기 봉투에 담긴 옷까지 몇 벌을 주차장 바닥에 내던지고 획 들어가 버렸습니다. 쾅! 철문이 닫히고 남편은 주차장 바닥에 덩그러니 남겨졌습니다. 비까지 추적추적 내리기 시작하네요. 하늘도 참 타이밍 한번 기막힙니다. 그날 밤 남편의 카드 사용 알림 문자가 띵동 울렸습니다. 오후 24시 불가마 사우나 12,000원 결제. 호텔 뷔페에서 거드름 피우던 박민석 부장님이 이제는 찜질방 난민 신세가 되셨군요. 나는 상상해봅니다. 코를 고는 아저씨들 틈바구니, 딱딱한 바닥, 땀 냄새 쩌는 수면실. 거기서 쭈그리고 누워 스마트폰으로 내 이름을 검색하고 있겠지요. 배는 고픈데 식혜랑 맥반석 계란 사 먹을 돈이 아까워 정수기 물만 벌컥벌컥 마시면서요. 띠링. 여보. 나 찜질방이야. 너무 배고프고 추워. 한 번만 만나줘. 내가 다 설명할게. 응. 설명? 아직도 설명할 게 남았나요? 나는 답장 대신 차단 버튼을 누르려다 말았습니다. 아니요, 아직은 살려둬야죠. 내일 아침 찜질방으로 보낼 특별한 선물이 하나 더 남았거든요. 그가 입고 있는 그 찜질복마저 벗고 싶게 만들 아주 강력한 한 방이 말입니다. 오전 10시. 오후 24시 불가마 사우나 수면실. 땀 냄새와 발냄새가 뒤섞인 그 눅눅한 토굴 속에서 한때 강남 건물주 남편 소리를 듣던 박민석 씨가 새우잠을 자고 있습니다. 딱딱한 나무 베개에 목이 꺾인 채 입가에는 허연 침 자국까지 달고 말입니다. 꼬르륵. 천둥 같은 배꼽시계 소리에 남편이 부스스 눈을 뜹니다. 주머니를 뒤져보지만 나오는 건 먼지뿐. 어제 끄는 12,000원짜리 입장료가 전 재산이었으니 식혜 한 잔 사 먹을 돈도 없겠지요. 옆자리 아저씨가 먹는 맥반석 계란을 훔쳐보며 마른 침만 꿀꺽 삼키는 꼴이라니. 불과 일주일 전 호텔 뷔페에서 킹크랩 다리를 뜯으며 인생은 즐기는 거야라고 떠들던 그 남자가 맞나 싶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수면실의 정막을 깨고 쿵쿵거리는 구둣발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검은 가죽 점퍼를 입은 건장한 사내 둘이 수면실 입구를 가로막습니다. 여기 박민석 씨 있습니까? 박민석. 남편이 화들짝 놀라 몸을 움츠립니다. 본능적으로 빚쟁이라고 생각했겠지요. 그가 황급히 수건으로 얼굴을 가리고 도망치려던 찰나, 저기 있네. 박민석 씨 맞죠? 형사 하나가 득달같이 달려들어 남편의 뒷덜미를 낚아챘습니다. 찜질복 바지가 흘러내릴 정도로 거칠게 제압당한 남편이 비명을 지릅니다. 아, 누구세요? 사람 살려. 나 돈 없어요. 빼째요. 돈은 가서 갚으시고.
우리는 강남경찰서 지능범죄 수사팀입니다. 형사가 품에서 영장을 꺼내 남편 눈앞에 들이밀었습니다. 체포영장. 죄명 업무상 횡령 및 배임. 횡령이요? 제가요? 본인 회사 법인카드로 명품 가방 5개, 호텔 스위트룸 10회, 백화점 상품권 3천만 원어치 깡하셨죠? 회사 측에서 고발장 들어왔습니다. 피해 금액 총 1억 2천. 증거가 너무 확실해서 바로 체포합니다. 남편의 입이 턱 빠진 사람처럼 벌어집니다. 기억나겠지요? 내 연녀 김은주 환심 사겠다고 회사 법카를 제 지갑처럼 긁어댔던 그 화려한 날들이. 그때는 내가 부장인데 누가 알아? 하며 떵떵거렸겠지만 내가 회사 감사팀장에게 그 내역서를 팩스로 보내준 줄은 꿈에도 몰랐을 겁니다. 아니에요. 그거 실수예요. 제가 갚을게요. 여보, 미연아, 나 좀 살려줘. 이거 갚아줘. 남편이 허공에 대고 내 이름을 부르짖습니다.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웅성거리며 핸드폰으로 이 진풍경을 찍어댑니다. 찜질방 횡령범 검거 현장. 아마 실시간 쇼츠로 올라와 조회수 좀 뽑겠네요. 철커덕. 차가운 금소금과 함께 남편의 손목에 은팔찌가 채워졌습니다. 명품 시계 롤렉스가 있던 자리에 이제는 국가가 지급한 싸구려 수갑이 자리 잡았습니다. 가시죠. 변호사 선임할 수 있고 변명은 가서 하시고. 잠깐만요. 신발은 신게해줘요. 맨발로 와. 도망갈까봐 그러니까. 형사들은 자비가 없었습니다. 남편은 찜질복 차림의 맨발로 수많은 사람들의 구경거리가 되어 끌려나갔습니다. 엘리베이터가 닫히는 순간 그가 내질렀던 김은주 이 나쁜 년. 이라는 절규가 아주 인상적이더군요. 나는 경찰서 조사실 CCTV 화면 변호사를 통해 입수한 합법적 참관 영상을 보며 와인 잔을 기울였습니다. 이제 남편은 유치장에서 콩밥을 먹게 생겼습니다. 따뜻한 밥 먹고 싶다더니 소원 성취했네요. 하지만 박민석 씨 아직 안 끝났어. 횡령죄로 감옥 가는 건 회사랑 해결할 문제고 나랑 해결해야 할 간통의 대가는 아직 시작도 안 했거든. 띠링. 그때 내 연녀 김은주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사모님. 저기요. 오빠 잡혀갔다는 거 들었어요. 저기. 그 가방들이요. 제가 다시 돌려드리면 상간녀 소송은 취하해 주실 수 있나요? 하하. 남편이 잡혀가자마자 자기 살길 찾는 저 생존 본능. 진짜 끼리끼리 만난다는 말이 딱 맞습니다. 나는 답장을 보냈습니다. 가방? 그거 짝퉁이던데? 니네 오빠가 너한테 사준 거 다 어급 짝퉁이야. 그거 팔아봤자 변호사 선임비도 안 나올 텐데 어쩌니? 그냥 몸으로 때워. 감옥에서. 자, 이제 남편은 구속됐고 내 연녀는 도관에 든 쥐가 됐습니다. 다음 순서는 뭘까요? 그렇죠. 감옥에 있는 남편과 밖에 있는 내 연녀를 서로 이간질시켜서 남은 뼈 한 조각까지 씹어먹게 만들어야죠. 강남경찰서 유치장 접견실. 투명한 아크릴 벽 하나를 사이에 두고 어제까지만 해도 여보, 자기 하던 두 남녀가 마주 앉았습니다. 한 명은 꾀죄죄한 죄수복을 입은 채 퉁퉁 부은 눈으로 울고 있고 다른 한 명은 그 앞에서 핸드백을 내리치며 소리를 지르고 있습니다. 변호사가 보내준 접견 녹취록을 읽는 내 입가에 비소가 번집니다. 은주야. 왔구나. 역시 너밖에 없어. 미연이 그 여자는 나 쳐다보지도 않더라. 독한 년. 변호사 선임비 좀 가져왔어? 나 좀 꺼내줘, 응. 남편 박민석은 내 연녀 김은주를 구세주라 생각했나 봅니다. 하지만 김은주의 반응은 싸늘하다 못해 살벌했습니다. 꺼내줘? 꿈깨. 나 지금 그거 따지러 온 거 아니니까. 그게 무슨 소리야? 김은주가 들고 있던 핸드백을 아크릴 벽에 쾅 하고 들이받았습니다. 남편이 사줬다던 그 500만 원짜리 명품 백입니다. 이거 짝퉁이라며? 남편의 동공이 흔들립니다. 시선이 허공을 배회하며 땀을 흘리기 시작합니다. 그게 누가 그래? 미연이가 그래? 아냐? 그거 걔가 질투해서 그러는 거야. 내가 백화점에서 샀는데. 웃기지 마. 내가 어제 중고 명품샵 가서 감정받고 왔어. 감정사가 뭐라는 줄 알아?
손님, 이건 로고 박음질이 엉망이네요. 동대문 가시면 10만 원이면 삽니다. 쪽팔려서 진짜. 야, 이 사기꾼 새끼야. 네 사랑은 이것도 짝퉁이냐? 김은주의 고성에 교도관이 제지합니다. 면회객님 조용히 하세요. 남편은 고개를 푹 숙이고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변명합니다. 아니, 그때 법카 한도가 막혀서. 나중에 진짜 사주려고 했어. 진짜야. 됐어. 물장 다 봤어. 너 횡령범의 알거지에 사기꾼인 거 다 뽀록났어. 내 뱃속에 있는 애. 걱정 마. 오늘 병원 가서 지울 거니까. 안 돼. 절대 안 돼. 남편이 벌떡 일어나 아크릴 벽을 두드립니다. 그 아이가 어떤 아이입니까? 자기가 유전자 검사까지 해서 친자 확인한 나에게 양육비를 뜯어낼 유일한 볼모 아닙니까? 은주야, 제발. 그 애 낳아야 돼. 미연이가 그랬어. 친자면 양육비 준다고. 그거 받아서 우리 새 출발하면 되잖아. 미쳤어? 그 여자 돈 받아서 네 빚 갚게. 내가 네 앵벌이야? 애 낳아서 구걸하러 다니게. 꿈도 야무지네. 난 내 인생 살 거야. 그리고 너 상간녀 소송 걸린 거 그거 네가 책임져. 나한테 똥물 튀기면 가만 안 둬. 김은주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접견실을 나갔습니다. 남편의 절규가 철창 안에 메아리 쳤습니다. 은주야, 가지마. 나 돈 있어. 내가 숨겨둔 비상금 있다고. 거짓말이야. 가지마. 비상금? 웃기고 있네. 숨겨둔 돈이라곤 비상금 꼽을 쳐둔 300만 원이 전부인 걸 내가 아는데. 그마저도 압류 통장에 묶여서 10원도 못 쓸 텐데 말입니다. 나는 녹취록을 덮으며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남편은 철저하게 혼자가 되었습니다. 회사에서도 잘리고 아내에게도 버림받고 믿었던 내연녀에게조차 짝퉁 취급을 당하며 버려졌습니다. 유치장찬 바닥에 누워 무슨 생각을 할까요? 후회? 반성? 아니요. 아마 내가 나가기만 하면 일하며 이를 갈고 있겠죠.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그가 세상 밖으로 나왔을 때 마주할 진짜 현실. 재판은 속전속결로 끝날 것이고 그는 전과자 딱지를 달고 빈털터리로 거리에 나앉게 될 겁니다. 그때 내가 그 앞에 나타난다면 과연 그는 내 발등에 키스라도 하며 빌까요? 시간은 참 공평하게도 빠르게 흘렀습니다. 어느덧 6개월. 그 사이 많은 일이 정리되었습니다. 법원은 남편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초범이고 피해 금액 일부를 변제물론 내 돈으로 압류해서 갚았지만 했다는 이유로 감옥살이는 면했지만 대신 횡령 전과자라는 빨간 줄을 가슴에 달게 되었죠. 이혼 소송? 당연히 나의 완승입니다. 위자료 5천, 재산 분할 0원. 판사님도 혀를 차시더군요. 나는 1층 로비 회전문으로 들어섰습니다. 경비원이 깍듯하게 인사합니다. 회장님 오셨습니까? 네, 수고하시네요. 또각또각. 경쾌한 구두 소리를 내며 엘리베이터로 향하는데 로비 구석 화분 뒤에서 누군가 튀어나왔습니다. 노숙자인 줄 알았습니다. 떡진 머리, 몇 달은 안 빤 듯한 꼬질꼬질한 등산복, 그리고 진동하는 쉰내. 여보, 미연아. 그 노숙자가 나를 부릅니다. 자세히 보니 익숙한 얼굴입니다. 불과 반년 전 벤츠를 몰며 내가 왕이다를 외치던 내 전남편 박민석입니다. 누구세요? 경비 아저씨, 여기 잡상인 통제 안 합니까? 내가 코를 막으며 인상을 쓰자 경비원들이 달려와 그를 제지했습니다. 이봐요. 나가라고 했지. 왜 자꾸 얼쩡거려? 이거 안 나? 나 여기 건물주 남편이야. 여보, 나야 민석이. 할 말이 있어. 제발 5분만. 남편이 바닥에 뒹굴며 애원합니다. 그 처절한 꼴을 보니 묘한 카타르시스가 느껴집니다. 나는 손을 들어 경비원들을 멈췄습니다. 잠깐만요. 드러나 보죠. 무슨 할 말이 저리 많은지. 경비원들이 물러나자 남편이 내 발밑으로 기어와 무릎을 꿇었습니다. 때마침 점심시간이라 로비를 지나던 직원들이 웅성거리며 구경합니다. 6개월 전 회사에서 쫓겨날 때와 똑같은 구도입니다. 미연아, 내가 잘못했어. 내가 죽일 놈이야. 나 진짜 갈 데가 없어.
찜질방도 돈 없어서 쫓겨났어. 무료 급식소 가서 밥 얻어먹는데 줄 서다 다른 노숙자들한테 맞았어. 나 너무 무서워. 남편이 꼬질꼬질한 소매로 눈물을 닦습니다. 손등이 터지고 멍든 걸 보니 험하게 구르긴 했나 봅니다. 그래서 나보고 어쩌라고? 재워달라고? 아니, 방 한 칸만. 아니, 창고라도 좋아. 내가 청소도 하고 발도 씻겨줄게. 옛날처럼 종노릇 할게. 제발 밥만 먹여줘. 나 배고파 죽겠어. 왕년의 제비족이 밥 한 끼에 자존심을 팔고 있습니다. 내연녀 김은주는요? 벌써 도망갔답니다. 남편이 집행유예 받고 나오자마자 돈 없는 전과자랑 내가 왜 살아? 하며 아이 지우고 잠수 탔다더군요. 결국 남은 건 이 껍데기뿐인 남자 하나. 나는 핸드백을 열었습니다. 남편의 눈이 반짝거립니다. 지갑을 꺼내는 내 손에 시선이 고정됩니다. 나는 지갑에서 5만 원권 한 장을 꺼냈습니다. 일화에서 그가 동창회 간다고 폼 잡을 때 내가 줬던 그 용돈. 자, 옛다. 나는 돈을 그의 손에 쥐어주는 대신 바닥에 팔랑거리며 떨어뜨렸습니다. 국밥이나 한 그릇 사 먹어. 그리고 다신 내 눈에 띄지 마. 그땐 경비원 대신 경찰 부를 거니까. 남편은 바닥에 떨어진 돈을 보며 잠시 멍하니 있더니 이내 허겁지겁 그 돈을 주워 챙겼습니다. 자존심보다 배고픔이 먼저인 짐승이 된 겁니다. 고마워. 잘 먹을게. 미연아, 진짜 고마워. 그는 돈을 움켜쥐고 비틀비틀 회전문을 빠져나갔습니다. 그 초라한 뒷모습을 보며 나는 생각했습니다. 저게 바로 네가 선택한 욕망의 대가라고. 벤츠 대신 리어카, 킹크랩 대신 국밥. 아주 잘 어울리는 결말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아직 한 명이 남았죠? 내 돈 보고 덤벼들었던 또 다른 하이에나, 내연녀 김은주. 그녀가 이렇게 조용히 사라지게 둘 순 없죠. 나는 엘리베이터에 타며 비서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김 실장, 그 여자 찾았어? 그래? 다른 남자 꼬셔서 또 한탕 하려고 한다고? 좌표 찍어. 내가 직접 가서 축하해줘야겠네. 청담동의 한 고급 브런치 카페. 통유리 너머로 따스한 햇살이 쏟아지고 클래식 음악이 흐르는 평화로운 오후입니다. 그 우아한 풍경 한가운데 아주 익숙하고도 역겨운 얼굴이 보이더군요. 내연녀 김은주. 남편을 헌신짝처럼 버리고 잠적했던 그녀가 여기 앉아 수줍은 미소를 짓고 있습니다. 명품 물론 이번에도 짝퉁이겠지만으로 휘감고 앞에는 어수룩해 보이는 50대 남자가 앉아있네요. 남자의 눈빛을 보니 이미 김은주에게 홀딱 넘어간 모양입니다. 어머 회장님. 정말 자상하시다. 제가 전 남편 때문에 상처가 많아서 이제 사랑 같은 거 안 믿으려고 했거든요. 근데 회장님 보니까 마음이 흔들리네요. 아이고 임자 만난 거죠. 제가 은주 씨 상처 다 보듬어 주겠습니다. 사업하신다면서요? 제가 투자도 좀 해드리고. 사업? 남의 가정 파탄내는 사업 말입니까? 저 여우 같은 혀 놀림의 또 한 명의 피해자가 탄생하기 직전입니다. 나는 선글라스를 고쳐 쓰고 손에 든 서류 봉투를 꽉 쥐었습니다. 저 로맨틱한 데이트에 현실이라는 찬물을 끼얹어줄 시간입니다. 또각. 내가 테이블로 다가가자 김은주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나와 눈이 마주친 순간 그녀의 얼굴에서 핏기가 싹 가시는 게 보였습니다. 포크를 든 손이 허공에서 덜덜 떨립니다. 당신. 어머, 은주 씨 아니야? 세상에 여기서 다 보네. 나는 아주 반가운 척하며 김은주의 어깨를 감싸 쥐었습니다. 손톱을 세워 살을 파고들 정도로 꽉 누르면서요. 앞에 앉은 남자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묻습니다. 아는 분이세요? 누구? 안녕하세요. 제가 은주 씨랑 아주 깊은 인연이거든요. 우리 은주 씨가 제 남편을 아주 알뜰살뜰 챙겨줬거든요. 얼마나 잘 챙겼는지 제 남편이 감옥까지 갔지 뭐예요? 네. 감옥이라니요? 남자의 눈이 휘둥그레집니다. 김은주가 벌떡 일어나 소리를 지릅니다. 나가. 당신 미쳤어? 여기가 어디라고 회장님 아니에요. 이 여자 미친 여자예요. 스토커라고요. 스토커? 아이고 섭섭해라. 나 돈 받으러 왔잖아, 은주야. 너 잠수 타면 내가 못 찾을 줄 알았니?
나는 들고 있던 서류 봉투를 테이블 위에 툭 던졌습니다. 봉투 입구가 열리며 판결문 한 장이 스르르 미끄러져 나왔습니다. 피고 김은주는 원고 김미연에게 위자료 5천만 원을 지급하라. 강제 집행예고 통지서. 남자가 그 서류를 집어듭니다. 상간녀 위자료 청구 소송, 불법 행위. 빨간 도장이 찍힌 글자들을 읽어내려가는 남자의 표정이 점점 굳어집니다. 이게 뭡니까? 상간녀? 위자료 5천만 원? 네, 회장님. 조심하세요. 이 아가씨 취미가 유부남 꼬셔서 임신 공격하는 거거든요. 제 남편도 5억 뜯길 뻔하다가 간신히 몸만 쫓겨났어요. 회장님도 털리기 싫으시면 지갑 단속 잘하세요. 아, 닥쳐. 입안 다물어. 김은주가 내 머리채를 잡으려 달려들었지만 나는 가볍게 피했습니다. 오히려 그녀의 명품 백이 바닥에 나뒹굴며 내용물이 쏟아졌습니다. 쏟아진 물건들 사이로 튀어나온 수십 장의 대부업체 명함들. 남자가 그 광경을 보고 혀를 찹니다. 은주씨. 실망이네. 전 남편한테 맞고 살았다더니 유부남 꼬시다가 소송당한 거였어? 나이 먹고 꽃뱀짓 하려니 힘들지 않소? 재수없게 퇴. 남자는 침을 뱉고는 뒤도 안 돌아보고 나가버렸습니다. 회장님. 아니에요. 제 말 좀 들어보세요. 김은주가 따라가려 했지만 내가 그녀의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어딜 가? 돈 줘야지. 아, 너 진짜 왜 이래? 네 남편 감옥 갔으면 됐지 나한테 왜 이러는데? 김은주가 바닥에 주저앉아 악을 씁니다. 카페 안의 모든 사람들이 우리를 구경합니다. 나는 쭈그리고 앉아 그녀의 귓가에 속삭였습니다. 왜 이러냐고? 네가 그랬잖아. 내 남편 핏줄이 맞으면 내가 책임진다고. 나는 책임을 다하는 중이야. 네가 내 가정을 깬 대가를 끝까지 받아내는 책임. 돈 없어. 배째. 나 파산 신청할 거야. 그래 해. 파산해도 불법 행위 위자료는 면책 안 되는 거 알지? 네가 평생 알바를 하든 막노동을 하든 네 통장에 1원이라도 들어오면 내가 귀신같이 빨대 꽂아서 가져갈 거야. 죽을 때까지 나랑 채권자, 채무자로 살아보자고. 지옥에 온 걸 환영해, 김은주. 나는 굳어버린 그녀를 내버려 두고 카페를 나왔습니다. 등 뒤에서 으앙 하는 분한 울음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아주 상쾌한 오후입니다. 이제 남편은 감옥 같은 찜질방에, 내연녀는 빚더미라는 감옥에 갇혔습니다. 남은 건 딱 하나. 이 모든 막장 드라마의 피날레를 장식할 마지막 확인 사살뿐입니다. 주말 오후. 나는 거실 소파에 앉아 태블릿 PC로 뉴스 기사를 검색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친구들 단톡방에 불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야, 미연아. 이거 봐봐. 대박이야. 이거 네 전 남편 아니니? 세상에 꼴이 왜 이래? 친구가 보내준 링크를 클릭했습니다. 유튜브에 올라온 영상 제목부터 아주 자극적입니다. 강남 한복판 현피뜸 디귿디귿디귿 노숙자 vs 명품녀 개싸움 주의. 영상 재생 버튼을 누르자 익숙한 강남대로가 나옵니다. 사람들이 둥그렇게 모여있는 한가운데 꼬질꼬질한 등산복을 입은 노숙자 차림의 남자가 여자의 바지가랑이를 잡고 질질 끌려가고 있었습니다. 자세히 볼 것도 없습니다. 박민석 그리고 김은주입니다. 아, 내 돈 내놔. 내 퇴직금 5천만 원. 네가 다 썼잖아. 이거 안 나? 미친 거지가 어디서 만져. 경찰 불러. 박민석은 김은주가 들고 있던 쇼핑백 아마 짝퉁 명품을 팔아치운 돈이 들어있었겠지요를 뺏으려고 안간힘을 쓰고 김은주는 하이힐 굽으로 박민석의 손등을 찍어버립니다. 으아, 너 진짜 나한테 왜 이래? 나 너 때문에 감옥 가고 이혼당하고 인생 조졌어. 책임져. 웃기지 마. 너야말로 나한테 사기쳤잖아. 건물주, 벤츠, 다 네 마누라 거였잖아. 빈 껍데기 주제에 날 속여. 너 때문에 나도 빚쟁이 됐어. 저리 꺼져. 두 사람은 체면이고 뭐고 다 집어치웠습니다. 박민석이 김은주의 머리채를 휘어잡자 김은주는 박민석의 얼굴을 손톱으로 할퀴어버립니다. 피가 튀고 비명이 난무하는 아수라장. 지나가던 시민들은 어머 세상에 하며 혀를 차고 아이들은 무섭다고 울음을 터뜨립니다.
한때 세기의 사랑인 척, 운명인 척했던 두 남녀의 민낯이 저토록 추악합니다. B.O-B.O-. 곧이어 경찰차가 사이렌을 울리며 도착했습니다. 경찰관들이 엉겨붙은 두 사람을 떼어놓느라 진땀을 뺍니다. 당신들 뭐 하는 거야? 대낮에 술 먹고 행패야? 경찰 아저씨, 전현이 내 돈 떼먹고 도망갔어요. 사기꾼이에요. 아니에요. 저 남자가 저 때렸어요. 폭행죄로 넣어주세요. 서로 삿대질하며 고자질하는 꼴이라니. 경찰관은 한숨을 쉬며 두 사람 모두에게 수갑을 채웠습니다. 두 분 다 쌍방 폭행 및 업무 방해 혐의로 체포합니다. 서로 합의 안 되면 둘 다 유치장 가셔야 됩니다. 뭐요? 유치장? 안 돼. 나 나온 지 얼마 안 됐단 말이야. 박민석이 발버둥 쳤지만 소용없었습니다. 결국 두 사람은 나란히 경찰차 뒷좌석에 구겨져 탔습니다. 닫히는 차 문 사이로 서로를 죽일 듯이 노려보는 눈빛이 보입니다. 아마 경찰서 가는 내내 좁은 차 안에서 서로 탓을 하며 지옥을 맛보겠지요. 영상을 끄고 나니 속이 뻥 뚫린 사이다를 마신 기분입니다. 그들은 이제 유치장 동기, 아니 폭행 피의자로 다시 엮이게 되었습니다. 서로 고소하겠다고 난리를 칠 테니 합의는 절대 없을 것이고 둘 다 벌금형이나 실형을 살게 되겠지요. 돈 한 푼 없는 그들에게 벌금은 곧 노역장 유치, 즉 감옥행을 의미합니다. 띠링. 문자가 하나 왔습니다. 담당 변호사님입니다. 사모님 방금 강남서에서 연락 왔습니다. 두 사람 쌍방 폭행으로 입건됐는데 서로 합의 안 한다고 난동 부려서 구속영장 청구될 것 같답니다. 혹시 전 남편 면회 가시겠습니까? 나는 피식 웃으며 답장을 썼습니다. 면회라뇨? 바빠 죽겠는데. 대신 영치금이나 좀 넣어주세요. 1,000원씩만요. 둘이 싸우지 말고 껌이나 사서 나눠 씹으라고. 자, 이제 진짜 끝이 보입니다. 그들은 스스로 만든 지옥에 갇혔고 나는 그 열쇠를 하수구에 던져버렸습니다. 이제 마지막 에필로그만 남았군요. 나의 화려한 새 출발과 대비되는 그들의 비참한 말로를 확인 사살하러 가볼까요? 강남경찰서 유치장. 그 퀴퀴한 쇠창살 냄새를 맡으며 나는 마지막으로 그 남자를 마주했습니다. 며칠 전만 해도 강남대로 한복판에서 개싸움을 벌이던 박민석 씨. 쌍방 폭행에 공무집행방해 거기다 기물파손까지 추가되어 결국 구속영장이 발부되었습니다. 푸른색 수의를 입고 나타난 그는 이제 노숙자보다 더 초라해 보였습니다. 여보. 아니, 미연아. 그가 떨리는 손으로 아크릴 벽을 짚습니다. 눈두덩은 김은주한테 긁혀서 벌겋게 부어올랐고 입술은 터져서 딱지가 앉았습니다. 왜 왔어? 나 비웃으러 왔어? 아니. 마지막으로 얼굴이나 봐둘까 해서. 앞으로 꽤 오랫동안 못 볼 텐데 작별 인사는 해야지. 내 담담한 말투에 남편이 울컥했는지 눈물을 쏟습니다. 미연아. 나 좀 꺼내줘. 여기 진짜 사람 살 곳이 아니야. 옆방에 조폭이 들어왔는데 나보고 밤마다 노래 부르래. 나 무서워 죽겠어. 합의금만 좀 내줘, 응? 내가 나가면 평생 네 종으로 살게. 시키는 거 다 할게. 종이라. 한때는 여왕님 떠받들며 사는 척하더니 이제 진짜 노예가 되겠다고 자처합니다. 하지만 어쩌죠. 나는 이미 성능 좋은 로봇 청소기를 새로 들여서 말 안 듣고 밥만 축내는 늙은 종놈은 필요가 없거든요. 박민석 씨. 꿈깨. 나는 합의금 내줄 생각 눈곱만큼도 없어. 그리고 김은주 그 여자도 너 고소한다고 난리더라. 아마 너 여기서 나가도 교도소로 이사 가야 할 거야. 봐. 독한 년. 너 솔직히 말해봐. 동창의 날. 그날 너 다 알고 있었지? 만상녀 나타났을 때 너 하나도 안 놀랐잖아. 네가 꾸민 거지. 드디어 머리가 좀 돌아가나 봅니다. 나는 빙그레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알았어. 네가 친구들 기 좀 죽이게 벤츠 빌려달라고 했던 그날 아침. 김은주가 나한테 사진 보냈었거든. 동창회 가서 다 터뜨릴 거라고. 뭐. 그럼. 나는 그냥 판만 깔아준 거야. 니들이 얼마나 재밌게 노나 구경하고 싶어서. 근데 생각보다 훨씬 더 스펙터클하던데. 물 뿌리고 뺨 때리고 짝퉁 가방 던지고. 아주 명연기였어.
남편의 얼굴이 경악으로 물듭니다. 자신의 몰락이 우연한 사고가 아니라 내 손바닥 위에서 노란한 연극이었다는 걸 깨달은 겁니다. 너 악마야. 어떻게 3년을 같이 산 남편한테 악마? 내 돈 훔쳐서 딴 여자 명품 사주고 늙은 여자라 싫다고 뒷담화하고 정관수술 거짓말까지 한 너는 천사니? 나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더 이상 대화할 가치도 없습니다. 잘 있어. 나는 내일 출국해. 유럽 크루즈 여행 예약해뒀거든. 네가 내 카드 긁으면서 가고 싶어 했던 그 지중해 나 혼자 가서 실컷 즐기다 올게. 아, 김미연. 가지 마. 나 좀 꺼내주고 가. 여보, 잘못했어. 살려줘. 남편이 아크릴 벽을 주먹으로 쾅쾅 두드리며 절규합니다. 교도관들이 달려와 그를 제압하고 끌고 갑니다. 질질 끌려가는 그의 뒷모습을 보며 나는 손을 흔들어 주었습니다. 안녕, 내 인생 최악의 실수. 이제 내 기억 속에서 영원히 꺼져줘. 경찰서를 나서는 발걸음. 그 어느 때보다 상쾌한 공기가 폐부 깊숙이 들어옵니다. 하늘은 눈부시게 파랗고 내 인생은 이제 막 진짜 봄을 맞이했습니다. 1년 후. 네, 이번에 제가 론칭한 실버타운 더 헤븐, 반응이 뜨겁습니다. 회장님, 성공 비결이 뭔가요? 혼자서 이렇게 큰 사업을 일구신 원동력이요. 쏟아지는 카메라 플래시. 화려한 호텔 연회장에서 열린 자선 파티. 나는 붉은 드레스를 입고 샴페인 잔을 든 채 기자들의 질문에 미소로 답했습니다. 글쎄요. 나를 사랑하는 것이 아닐까요? 내 인생의 불필요한 것들을 과감하게 잘라내고 오직 나에게 집중하는 것. 그게 제 비결입니다. 사람들이 박수를 칩니다. 불필요한 것. 그것이 무엇인지 내 입으로 구구절절 설명할 필요는 없겠지요. 파티가 무르익을 무렵 나는 잠시 열기를 식히러 테라스로 나갔습니다. 20층 아래로 내려다 보이는 강남의 야경. 불빛들이 보석처럼 반짝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호텔 입구 쪽 도로변에서 소란스러운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노숙자 한 명이 폐지 리어카를 끌고 가다가 발레 파킹되는 고급 외제 차를 멍하니 쳐다보고 있더군요. 호텔 보안 요원들이 다가가 그를 쫓아냅니다. 아저씨,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냄새나요. 저리 가세요. 노숙자는 굽실거리며 허리를 숙입니다. 그리고 절뚝거리는 다리로 리어카를 끌고 어둠 속으로 사라집니다. 아주 작게 보였지만 나는 알 수 있었습니다. 그 구분등, 비굴한 몸짓. 박민석입니다. 감옥에서 나와 갈 곳 없이 떠돌다 결국 저렇게 거리의 먼지가 되어버린 남자. 한때는 내 옆에서 샴페인을 마시며 이 야경을 내려다봤던 그가 이제는 저 밑바닥에서 남이 먹다 버린 찌꺼기를 줍고 있습니다. 회장님, 여기서 뭐 하세요? 뒤에서 누군가 나를 부릅니다. 새로 채용한 수행비서 30살의 훤칠한 청년입니다. 박민석과는 비교도 안 되게 성실하고 스마트하고 무엇보다 주제 파악을 잘하는 친구죠. 아니야. 그냥 옛날 생각이 나서. 옛날 생각이라뇨? 회장님처럼 완벽한 분에게도 추억이 있으신가요? 추억? 아니, 악몽이었지. 하지만 덕분에 깼어. 아주 개운하게. 나는 샴페인을 한 모금 마시며 밤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저 밑바닥을 기어가는 전 남편에게는 이 밤이 춥고 시리겠지만 나에게는 더할 나위 없이 따뜻하고 아름다운 밤입니다. 여러분, 인생은 한 편의 드라마라고 하죠. 막장 드라마의 주인공이 되어 울고불고 할 것인지 아니면 그 드라마를 연출하는 감독이 되어 통쾌한 엔딩을 만들 것인지. 그건 전적으로 나에게 달려 있습니다. 혹시 지금 누군가 때문에 가슴을 치고 계신가요? 억울해서 잠 못 드시나요? 걱정 마세요. 참고 기다리면 그리고 나 자신을 지키면 언젠가 반드시 사이다 같은 날이 옵니다. 저 김미연이 증명했잖아요. 자, 들어갑시다. 파티는 이제 시작이니까. 나는 빈잔을 내려놓고 화려한 조명 속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내 구두 소리가 오늘따라 경쾌하게 울려 퍼집니다. 이것으로 내 인생에 지독했던 막장 드라마는 완벽한 해피엔딩으로 막을 내립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여러분이 눌러주시는 버튼 하나가 저희에게는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